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계여행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모습으로다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조금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개인이 오늘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좀 체크해 보자고 하면 환율이 오늘 올랐어요.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2220.5원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저런 기사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미국 바이든이 유럽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군사력을 증강할 뜻이라고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전쟁 범죄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 제재를 할지도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했었죠. 어제 푸틴이 가스값 루블화로만 내라. 왜냐면 지금 루블화가 가치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역대 최저 수준을 떨어진 루블화를 떠받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편인 에너지를 꺼내 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루블화가 8% 반짝 급등을 했어요. 네, 반등을 했죠.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신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 위반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지금 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계약 위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 러시아 시장 철수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로 봤을 때는 루블화를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좋을 수 있으나 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계약 위반을 했고 니네가 먼저 이렇게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니네 마음대로 변경을 했으니까 우린 다시 너네랑 계약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급자족이 조금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꼭 유럽 이런 나라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중국이랑 거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가는 건지를 조금 더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서방 제재의 맞불로 바이든 유럽 순방 직전에 송유관을 잠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등에 원유를 공급하는 카스피 송유관 가동을 차단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게 될지. 네, 미국이 지금 유럽 순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럽의 그 LNG 추가 공급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당장 러시아산 원유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보니까 유럽 쪽이 그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 이런 거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팍팍 미국처럼 끊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바이든이 들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쟤네 거 끊어. 이렇게 되면 좀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면 힘들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으니까 더 보기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는 순간에 미국과 나토군이 동시에 뜬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 타이거 팀이 긴급 소집돼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요거는 진짜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군사력이 좋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3차 대전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도 핵미사일을 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건 정말 진짜 미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네, 엄청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군사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조금 깨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 편을 완전히 서주면서 그렇게 되면 모를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서 미국한테 대항을 한다. 거기다 북한까지 된다. 이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란가? 근데 또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가 선빵을 날리냐의 차이인가?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매체가 바이든이 유럽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길 원한다면서 막 뭐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본인들의 입장이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어찌됐던 러시아를 지원은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번에 만약에 유럽행을 갔다 와서 또 중국이랑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352개의 관세 면제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플레도 좀 문제가 되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 달래기를 하면서 조금 포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중국이 러시아 지원하는 그 차단도 약간 계산을 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당선인이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번 주에 통화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요거 또 통화 관련해서 뭐 얘기가 잘 되거나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알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반사이익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네, 올해 12번째 동해선호 발사체를 쐈는데, 무엇을 쐈는가 봤더니만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대체 왜 자꾸 쏘는 건지, 정말 테스트를 하는 건지, 그게 지금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아가지고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있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뭐 한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 4월 15일 날 약간 개최 유적 시기로 뽑고 있으니까 요렇게 된다고 하면 또 뭔가 앞뒤로 뭔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조금 오르고 있는데 아주 미미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여기 60만 이후에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좀 솟아 올랐다가 다시 살짝 또 눌려서 약간 40만 명 조금 못 미치는 선상에서 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참은 만큼 참았다라고 하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진짜다 이러면서 네, 여행주가 날개를 달았는데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약간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콘서트가 재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이미 조금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패션 네, 아무래도 옷을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봄바람도 불고 이렇게 되면 뭐 꽃놀이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봤더니만 오늘 조금 하락을 하면서 네,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20% 하락을 했고요. 2729.6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하락을 좀 잡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렸죠. 이렇게. 그래서 아직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진 않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주면 너무 땡큐베리 가면서 할 거고 만약에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하면 여기 갭자리 전에는 지켜줘야 돼요. 네, 여기 이 정도 라인 지키 2686.12포인트까지는 네, 여기가 마지노선이죠. 여기를 만약에 여기 갭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니까 그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1.75포인트로 네, 장을 마감을 했는데 전일보다 0.31%, 0.13% 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가벼워서 그런지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뚫고 갭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61선에서는 반등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걸 아직은 안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혹은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 준다고 하면 땡큐베리 감사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오늘 뭐 했냐 주식줄랭아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스윙 종목을 조금 매도하기도 했고요. 단타도 살짝 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CJ 시푸드 네 제가 좀 들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제가 어젠가 한번 매수를 추가 매수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요때 매수했구나.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딱 수익이 나왔어요. 오늘 막 쭉쭉쭉쭉
엄청 세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러시아 항공로가 폐쇄가 되면서 네, 수산물값이 폭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강하게 밀어 올리길래 아 요거 이제 분할로 매도해야겠다 싶어서 분할로 타타타타 매도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다시 재매수를 해서 수익을 조금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눌림이 오면 왜냐면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대로 바로 밀고 갈지 아니면 요 상태에서 다시 또 네, 조금 눌렸다. 이 정도 라인까지 눌렸다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상태 봐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요. 네, 우진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그냥 단타 잠깐 쳤어요. 네, 아주 짧게 잠깐 원전주에 몰리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세지 않아서 네, 요때 매도하고 그냥 나왔고요.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요때 샀잖아요. 요때 사가지고 오늘 매도했다가 또 매도 해가지고 네, 사고 팔고 4848 엄청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네,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추세가 봤을 때 여기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봐도요 이걸 뚫어 올린 흐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 꽂았는데 얘를 지금 뚫고 추세를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여기 매물대까지 좀 올라가줘가지고 좀 매도를 조금 반복을 했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이제 스윙으로 다시 들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꼭대기에 사긴 사가지고 지금 조금 물려 있죠. 네, 조금 많이 물려 있고요. 예, 많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보다가 탈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능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흐름이 나와주더라고요. 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여 주길래 아, 요거는 조금 매수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매수를 했고요. 앞에 이렇게 갭뜬 음봉이 있는 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갭뜬 음봉이 여기 이렇게 떡하니 있고 네, 어느 순간에 여기서 바닥을 잡아줬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줬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눌렸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아래 윗꼬리 단 거 보니까 요 정도 추세를 올라가주면 고맙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 한 27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고 뭐 더 파이팅 있게 올라간다고 하면 앞에 이런 매물대 라인들까지도 네, 좀 쭉쭉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능기업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아직 폐배터리 관련주 해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금속, 네,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갭뜬 음봉이 있어가지고, 뭐, 하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나왔다가 다시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따라 들어가긴 조금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따라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응이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괜히 또 물리면 스프니까. 그리고 인터파크 아직 여전히 들고 있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아직 식량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조정이 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치고 네, 이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여길 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꼭대기에 사가지고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데 마이너스 7.88%네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파이팅 있게 갭으로 뛰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스에 대한 뭐 장근에 뭐 어쩌네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진짜 추매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았습니다. 네. 참았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 네, 근데 일단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U자로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비싸거든요. 지금 19만 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 똑같은 비중이거나 거의 2배를 타야 제가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 예수금이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약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에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KND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봉을 세웠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뚫어 올렸죠. 네, 그리고 바닥을 좀 잡아준 모습. 그리고 나서 네, 오늘 조금 쉬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네, 캔들이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결국은 이런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왜냐면 어제 그 분봉상에서 봤듯이 이 분봉상에서 굉장히 여기 박스권 라인에 이렇게 매물대에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물 소화를 충분히 조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시세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잘 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예수금이 작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막 물타기를 계속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단타를 못 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익이 6,445원이 났네요. 기분이 좋네요. 수익은 언제나 나 있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별로 쳤을 때는 오늘은 네, 이번 달은 46,000원을 벌었고요. 월별로 봤을 때는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네, 100만 원에서 좀 까졌죠. 근데 다시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월 달에 또 잘 해볼게요. 3, 4월 달 열심히 해가지고 네, 한 5만 원 정도는 네, 또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단타나 이런 스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이것저것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긴 하거든요. 단타 같은 경우도 아 이게 얘는 약간 힘이 세니까 좀 상한가 갈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땐 아 이거는 먹고 빠지는 거다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호가창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혼자 스스로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제가 또 노하우가 생기면 여러분께 또 강의식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어떤 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어쨌든 바이든이 지금 유럽 순방을 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즐거운 저녁 식사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 주도신 교령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